일단 이제 홀수랑 짝수 판별하는 거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num이라는 변수 안에 이제 값을 넣고 여기 안에 있는 값이 짝수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결과가 나와요. 짝수일 때는 2분이라고 나올 거고요. 홀수일 땐 5드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 중에 택일 해주시면 돼요. 택일. 자,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일단 이렇게 나뉘겠죠. 이 품만 가지고 만든다고 하면, 자, 짝수일 조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2로 나눠 떨어지면 짝수라고 그랬죠. 그럼 2로 나눠서 떨어지는지를 보시려면 나머지를 보셔야 돼요. 나머지가 0이어야 2로 나눠 떨어진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게 num을 2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몫이 나오니까. 이게 나머지 구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옵니다. 걔가 0이랑 같은지를 보면 돼요. num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다면 이렇게 출력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짝수일 조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죠. 그럼 짝수가 아닌 걸 찾으면 홀수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0이 아니면 짝수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홀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7을 넣으면 홀수 5드가 나오고요. 짝수를 넣으면 2분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해도 정답은 맞지만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택일 구조에서는 이거 안 써도 되죠. 내가 택일 구조는 조건 여러 개 나열한 다음에 연결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 연결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요거랑 두 개 연결돼서 하나 결정이 되면 실행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아닐 경우만 이제 이게 실행이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짝수 아니면 홀수잖아요. 근데 짝수가 아님이 판명이 되면 이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간단하게 홀짝을 판별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if, else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터널 통과하는 거. 문제는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죠? 자, 요게 각각 1번 터널, 2번 터널, 3번 터널의 높이가 되겠고요. 자동차의 높이는 17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높이보다 터널 높이가 낮으면 자동차가 충돌하겠죠. 자, 이런 거 보실 때 그러니까 충돌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터널이 3개가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문제상에서도 3개가 주어지고 이제 차례대로 1번부터 차례대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일단 1번부터 보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1번이 충돌을 했는데 2번, 3번 볼 필요 없잖아요. 1번 통과했을 때만 2번을 보는 거지. 자, 이거를 위에서 아래부터 하나씩 따질 건데, 터널 1이 충돌할 조건이 뭡니까? 170보다 작으면은 충돌하는 거죠. 이게 차의 높이고, 이게 터널의 높이니까. 제가 지금 터널 높이를 180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 패스죠. 근데 여기서 바로 패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조건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좀 힘들어집니다. 170 넘었으니까 패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터널 이거 안 따져봤잖아요. 여기서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섣불리 터널 1번 통과했다고 패스라고 하면 안 됩니다. 1번, 2번, 3번 다 통과했을 때만 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개만 따져주시는 거예요.
일단 170보다 작으면 이거 크래쉬죠. 부딪혔으니까. 자, 그러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미 끝난 거예요. 자, 여기가 160, 터널 1이 160이면 터널 1에서 이미 부딪혀서 끝났죠. 크래쉬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터널 1이 충분히 높아가지고 통과하는 경우에는 반영을 못하죠. 그럴 때는 터널 2도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2번 터널에서 이렇게 막히면 충돌이 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둘 다 낮을 때, 둘 다 차체보다 낮을 때 두 번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랑 별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요거 따로 실행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려면 1번에서 이미 결론이 났잖아요. 2번 안 보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뭐라 그랬죠? LG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번만 나와야죠. 이미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얘는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머지도 3번도 이제 비교해야죠. 근데 어차피 이것도 다 연결된 하나의 맥락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을 통과하지 못했으면 크래쉬, 근데 1번을 통과했다면 2번 따져보고, 2번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거기서 크래쉬, 근데 이것도 통과했다? 이것도 따져봐야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따지시는 거죠. 근데 이마저도 통과했다. 그러면 이제 장애물 다 통과한 거죠. 무조건 뭐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패스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170보다 크게 만들어놓으면 이제 이때만 패스가 나오는 거죠. 하나라도 걸리면 크래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LGF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를 딱 나열해 놓고 그 중에 하나 선택되면 실행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간단히 소개만 드리고, 사실 몰라도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알면 편한 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조건, 이품은 조건 하나당 이품은 한 개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변수 A가 10보다 크면서 20보다 작은 경우를 따져볼게요. 자, 그럼 변수 A를 하나 일단 도입을 해야겠죠? 한 14? 일단 이렇게 줘보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조건을 따지시려면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은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니까. 자, 근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쪼개보면 조건이 두 개거든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A가 10보다 크다.
이 조건과 A가 20보다 작다. 이 두 개의 조건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조건이 두 개니까 if은 두 개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요거랑 보다 작다. 요거랑 두 개로 표현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10보다 크면서 20보다 작으려면 사이값이 될 때만 우리가 이거 실행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이걸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가 10보다 크면서 2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넣으면 이거 안 되죠. 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 둘 다 만족을 못 합니다. A가 10보다 큰데 20보다 작은지는 모르죠. 이것만 가지고. 22로 해도 뭐가 됩니까? 나오는 거예요. 가려보고 20보다 안 작은데 20보다 작다고 나오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이것만 따지면 안 되고, 그렇다고 여기에다 넣으면 안 되겠죠. 반대로. 여기는 이렇게 제가 2로 해볼게요. 2로 했는데 10보다 크면서 20보다 작다고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것도 만족하면서 이것도 만족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이걸 먼저 따지긴 따져야 되죠. 그래서 이거 만족해서 이 중괄호가 실행되는 거잖아요.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여기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무조건 실행하면 안 되죠. 왜? 이제 20보다 작은지도 따져야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합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합쳐줘야 돼요. 이걸 이제 if은 중첩이라고 하고,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만 실행되는 실행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나오죠. 10보다 작으니까. 20보다 커도 안 나오죠.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그 사이 값이어야만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됐죠? 10보다 크면서 20보다 작은 경우, 이런 사이값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자, 그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A가 20보다 작거나 20보다 크다. 자, 이것도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두 개죠. 역시 A가 10보다 큰 경우, 다시요. 10보다 작은 경우죠. A가 20보다 큰 경우. 자, 이렇게 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A가 10보다 작으면서 20보다 큰 수는 없죠.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건 사이 값이 아니라 떨어진 값이잖아요. 요거를 표현할 때는 요거를 표현할 때는 요거 하나 만족하거나 요거 하나 만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 만족해도 요 문장을 만족을 하죠.
같은 거는 뭐 찾을 수 없고 그 사이 값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 요거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출력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그냥 하나만 만족해도 우리가 그 실행을 시키고 싶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건을 두 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조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면 if문을 중첩해서 쓰셔야 되고, 조건이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중첩하지 않고 나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만 만족을 해도 내가 실행을 똑같은 실행을 하고 싶다, 요 경우에도 실행을 하고 싶고 요 경우에도 실행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두 개 적어야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좀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네 둘은 같은 코드잖아요. 우리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코드잖아요. 얘를 실행 2로 바꾸면 당연히 얘도 바뀌어야 되겠죠. 두 개는 같은 실행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두 번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품은 하나 이거 다 쓰고 싶다. 이 품은 하나에 이 조건이랑 이 조건 다 쓰고 싶다. 이렇게 다 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 품은 하나에 조건 하나인데, 이 품은 하나에 이렇게 조건 두 개를 다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요 경우 둘 다 이게 실행이 될 테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컴마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자바에서 이렇게 이 품은 하나에 여러 개의 조건을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해요. 그게 이제 연산자, 논리 연산이라고 하고요. 자,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실행.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둘 다 만족할 때만 실행.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볼게요. 컴마 대신 조건 이렇게 두 개를 지금 컴마로 구분했잖아요. 컴마로 구분하지 말고 요거나 요걸로 구분해라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구분하라 이거예요. 대신 요걸로 구분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이거 실행하는 거고요. 요걸로 구분하면 둘 다 맞을 때만 실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0보다 큰 경우랑, 다시요, A가 10보다 작은 경우랑 20보다 큰 경우, 두 경우 실행이 시키려면 이렇게 5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파이프 두 개로. 이러면 얘가 만족할 때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1이면 실행이 되겠죠. 10보다 작은 게 만족하니까. 이거는 만족을 못하더라도 이걸 만족하니까 실행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30을 넣어도 요거는 만족하니까 요거는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논리연산자 요거 이용하면 얘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요 실행문은 요 두 개의 조건이 모두 만족할 때죠. 그러니까 요거를 논리연산자 이용해서 한다면 역시 조건을 하나 여기다 쓰고요. 컴마 대신 요걸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둘 다 동시에 만족을 할 때만 실행되는 거예요. 제가 만족한다라는 얘기는 참이라는 얘기예요. 참. 얘도 참이면 그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쓰면은 표현이 편하잖아요, 좀. 그렇죠? 그래서 편하게 조건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몰라도 프로그래밍 하시는데 지장 없습니다. 아까 그 if문 중첩과 나열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편리함을 주는 내용이니까 소개를 드렸어요.